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여기 계셨네요. 미국 가실 줄 알았는데. 아직 티켓팅을 못했어. 네, 티켓팅도 그건 다른 컨텐츠에서 제가 티켓팅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력서. 네. 우리나라 기업 취업하기에도 필요하고 해외에도 필요한데 좀 다른 점이 먼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취업 많이 해보셨죠? 이력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력서요. 최대한 많이 적어서. 그쵸. 활동도 많이 적고 또 있어 보이게. 그런 거 쓸 때 보통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회사마다의 포맷이 있어서 거기다 입력을 하셨어요? 아니면 자유 포맷으로 보내셨어요? 우선 구직 사이트에 포맷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도 구직 사이트에서 공고하는데 보면 자사 포맷을 다시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쵸. 네, 그래서 할 때마다 이제 포맷에 맞춰서 하지만 또 회사마다 또 내용이 또 다 달라서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밤을 새야 되죠. 그쵸. 네.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저도 이제 해외 기업들 이력서를 보내봤을 때 포맷이 있는 회사에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유 포맷이에요. 그냥 포맷을 보내면 되고 물론 그거는 있어요. 자기소개서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기소개서는 좀 약간 질문들이 있고 답을 하는 거는 좀 봤는데 그거는 미국 대학들도 좀 그러니까. 그런데 이력서를 자사 포맷으로 제출하세요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미국 쪽 기업에 준비를 좀 했었을 때 이력서를 물론 당연히 영어죠. 영어로 쫙 작성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 보냈었지 다르게 뭘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게 포맷이 없으면 다 각자 포맷에 맞춰서 다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평가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텐데 되게 대단하네요. 도리어 그걸 정리한 걸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도 그 사람 능력이고 그쵸. 그 예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사람 능력이라고 보는 건지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포맷은. 좀 자유롭게 쓰고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게 그건 것 같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하나는 이력서 쓸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가 한 걸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내가 했던 기술적인 부분을 쓰는 게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담당 업무에 대해서도 짧아요. 그런데 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쓸 때 보면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써야지 되지 그냥 대충 뭐 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디테일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팁을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력서가 1년에 A4 용지 한 페이지를 채워야 된다. 폰트 10으로. 그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된다. 그것도 기술적인 내용이에요. 엔지니어니까. 그걸 채우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주 상세히 기술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하나 봐요. 신입은 못 쓰겠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계 기업의 특징이 그거예요. 신입을 뽑긴 뽑겠지만 잘 안 뽑아요. 그리고 신입을 뽑는다는 것은 이게 대학교 때도 뭘 했는지도 보겠다는 거고 대학교 때 했던 것조차도 있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대학교 때부터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했었고 요즘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무슨 경진대회? 이런 것도 참여하고 제가 알기로는 꿍이님도 그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한번 참여했었어요. 그렇죠. 교수님이 그걸 굉장히 잘 가이드 하셨던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뭘로 믿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되는데 하나 또 중요한 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충 쓴다는 표현이 좀 안 맞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실무 면접할 때 묻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이력서에서 거의 모든 걸 볼 수 있게 이력서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우리는 좀 거짓말을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고신뢰 사회. 그러니까 전 이해 안 갔던 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감증명이니 뭐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걔들은 사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고신뢰 사회인 거예요. 우린 지문 날인해야 되잖아요. 걔네도 그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니고는 지문 날인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입국할 때 지문 날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게 우리는 상대적으로 늘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서양식 문화에서 봤을 때는 이걸 찍는다는 건 내가 범죄행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문화 차이.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고신뢰 사회예요. 저신뢰 사회 한번 얘기 드린 적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인도는 그래서 어떤 것도 믿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믿는 건 대학 걔네들 수능이죠. 우리로 치면 수능 성적만 믿는데요. 그 외엔 믿지 않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 내가 휴가 기간에 돈 1년 쉬면서 이런 거 했어요라는 거를 만들어주는 개인 회사들이 많대요. 그러면 거기는 테스트를 안 보나요? 이력서로만. 실무 테스트요? 네. 실무 테스트를 저도 해봤을 때 제가 한 3군데 합격해봤는데 실무 테스트 없었어요. 우리는 요즘 실무 테스트 많이 하죠.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이력서 갖고 뽑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를 항상 보게끔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 뽑을 때 되면 문제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네. 이게 저신뢰에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이제 거의 필수다시피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연봉이 좀 보장되어 있는 경우들은.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걔네들 인건비 안 그래도 비싼데 그 인력을 인터뷰하는 데 쓴다? 이걸 상상할 수 없는가 봐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가벼운 인터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런 심층 기술 인터뷰를 저는 당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이력서에 있는 걸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하고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그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친구, 레퍼런스를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번호를 보내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면 그쪽에서 그분한테 컨택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국내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거기는 제가 쓰는 거죠. 본인이. 네. 제가 레퍼런스 할 사람을 보내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국내는 이력서 보고 그 회사에 그냥 전화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되게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간지 안 간지 본인은 몰라요. 회사끼리만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외국계 회사들은 제가 같이 컨택했었던 국내에 있는 외국계 회사도 제가 다녀봤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걸 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연락이 가서 그 친구랑 일할 때 어땠느냐. 그래서 보통 동료에 대한 레퍼런스 하나, 팀장에 대한 레퍼런스 하나, 최소한 2개의 레퍼런스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디테일하게 써야 된다. 근데 그게 고신뢰를 가진 상태로 써야 된다. 세 번째는 정말 주변 사람이랑 잘 지내야 된다. 우리나라하고 이것도 요즘 우리나라도 그 부분 되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할 사람들에 대한 그 검증? 이런 거 되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과거만 해도 우리나라 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서양 국가들은 같이 일할 건데 혼자 일하는 거 아닌데 이 사람이 잘 융화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코업을 잘하는 사람인지 보더라고요. 도리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보진 잘 않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걱정해야 될 부분이 다른데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되게 다르네요, 문화가. 네, 문화가 좀 달라요. 문화를 이해하고 이력서를 써야 되고 그렇게 올려두면 또는 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잡코리아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서 올리잖아요. 거기도 그냥 자유양식으로 올리는 형태들이 많고 올려놓고 연락이 왔을 때 이제 뭐 레퍼런스나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기업들에도 보면 등록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등록할 때 한 번도 포맷을 맞췄던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자유양식으로 올려두면 그쪽에서 그 잡이 오픈됐을 때 걔들이 검색하는 엔진들이 요즘 뭐 인공지능 되니까 더 잘 될 거예요. 검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력서 쓰는 거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레퍼런스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훨씬 나을 것 같지 않으세요? 편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닌가? 예, 저는 늦었고. 후배들한테는 예, 되게 대학교 때부터 준비 를 한다면 잘하면은 근데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해야겠네요. 주도적으로. 맞아요. 예, 안 그러면 쓸 게 없을 텐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경진대회나 우리나라는 약간 학벌만 보고 뽑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대나 연고대나 뭐 잘 모르는 학교인 건 똑같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포트폴리오를 저는 그 예체능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필수. 맞아요. 나를 상징하기 위한 필수라고 봐야겠네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IT 개발자들이 약간 프로야구 선수처럼 되어가는 게 아닌가. 뭔가 보여준 게 없으면 안 되는 상황?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어느 회사 다녔어, 어디 나왔어, 뭐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선 통하니까.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했던 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지 여기를 신경 쓰는 거니까 그게 있으신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은 또는 여행 가셔가지고 한번 보셨던 분들은 뭐 파견근무 가서 보셨던 분들 준비할 때 이거 신경 쓰면 된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